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대로만 하면 별점 5점이 되는 강의 자료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이대로만 하면 별점 1점을 받게 되는 강의 자료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은 강사님들을 코칭해봤는데요. 모두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셨지만 생각보다 아쉬운 부분이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했었어요. 오늘은 별점 1점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본 강의를 듣는 수강생분들은 절대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들지 않도록 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강의 자료입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SNS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강의라고 하고는 강의 자료에는 SNS 가입하는 방법, 로그인하는 방법, 마팔하는 방법 정도만 강의 자료에 있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온 수강생들에게 배신감을 들게 하겠죠. 그리고 그 배신감이 커지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강사인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외에도 만약에 정통 한복 만들기를 알려주는 강의를 한다고 하고는 퓨전 한복 만들기를 알려주는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의를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괜히 들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꼭 여러분의 강의 목적에 맞는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최고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자기 자랑만 가득한 강의 자료입니다. 보통 재테크나 자기개발 분야의 강의에서 많이 발생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이런 강의에서는 내가 어릴 적엔 가난하고 딱지가 붙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진짜 빡세게 노력해서 지금 이런 성과를 이루었어. 이런 스토리라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물론 자기소개할 때 잠깐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의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는 강사의 권위나 강사의 스토리를 강조하는 것은 정말 좋으니까요. 하지만 자기소개할 때 정말 잠깐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던 어떤 강사님은 1시간 강의인데 이 중에 30분이 자기 자랑인 분도 있고요. 어떤 강사님은 본인의 사례를 알려주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성과와 결과만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강의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강의를 할 때 어떤 썸네일과 제목이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운영했는데 이렇게 조회수랑 클릭률이 높아요. 이런 결과물만 잔뜩 보여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수강생은 배웠다는 느낌이 아니라 돈과 시간을 내고 강사님 자랑만 듣다 끝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문제는 본인이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정말 꽤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자랑만 가득한 강의는 쓰레기라고 강하게 표현하실 정도로 정말 최악의 강의라는 평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강의 자료를 만들 때 내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성과를 위해서 내가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 나갔고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으며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홍보만 가득한 강의 자료입니다. 제가 뒷부분에 강의를 돈으로 만들기 챕터에서 깔때기 방법으로 판매하기라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이때 처음부터 유료 강의를 판매하는 것보다 무료 강의를 통해서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팔 무언가가 없는 분들 중에서도 우선 나를 알리기 위해서 무료 강의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강의를 할 때 정말 크게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건 맛배기 강의니까 맛배기 정도로만 강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무료 강의여서 돈을 내지 않아도 수강생들은 시간을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시간은 곧 돈이죠. 저도 클래스율 강의에 무료 OT 강의를 기획할 때 강의를 하면 좋다는 동기부여와 본 강의의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당연히 우선이었지만 이와 더불어서 정말 이 5개의 무료 OT 영상만 봐도 이 영상을 안 본 사람들과는 다르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수강생이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봤는데 얻는 것이 너무 없다면 정말 실망스럽겠죠. 그런데 거기에 나를 홍보하거나 다음 상품을 팔기 위한 홍보만 가득하다면 1시간짜리 강의가 아니라 1시간짜리 광고를 본 느낌이 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더욱이 홍보만 가득한 강의는 정말 최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홍보만 가득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의를 하는 사람은 다단계다, 강의팔이다 이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강의 시장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무료 강의든 유료 강의든 무조건 고객 만족을 위한 강의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트에서 시식을 할 때가 있죠. 만두를 파는 분이 만두 시식을 권하실 때 실제 우리가 사는 것과 제품이 다른가요? 아니죠. 맛보기 시식을 하는 만두와 내가 사는 만두의 제품은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저 조금만 맛을 볼 수 있도록 똑같은 만두를 잘게 쪼개둔 것 뿐이죠. 무료든 유료든 어떤 강의든지 꼭 퀄리티 있는 강의,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강의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는 강의 자료입니다. 미술관을 가면 작품 옆에 설명을 적은 문구나 전시에 대한 설명을 담은 팜플렛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한 10년 전쯤 이런 설명을 보면 정말 한국어인지 외국어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요. 아방가르드함과 시크함, 작가의 과거와 현생을 잇는 사유의 시점. 여러분, 이런 문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갤러리 투어 서비스를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설명 문구가 있을 때는 작가 자신도 처음부터 어떤 정의를 하고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어서 작품의 의도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작품을 설명하는 큐레이터님이나 도슨트님이 작가의 의도를 100% 이해하지 못해서 전달을 제대로 잘 못해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어떤 강의를 수강했을 때 종종 이해가 안 되는 강의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저 강사가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게 맞나? 너무 급하게 준비하셨나?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강의는 저 강사님은 좀 거품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내용은 타인에게 제대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은 여러분이 설명할 자료를 꼭꼭 많이 씹어서 정확히 소화를 시키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전부 잘 이해가 되도록 강의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강의 자료에서 대본을 쓰고 PPT를 만들고 리허설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돌아보는 부분이 바로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가 잘 되는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쉽게 이해가 잘 돼야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들어도 이해가 되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옛날 자료로 가득한 강의 자료입니다. 가끔 강의 자료를 보면 5년 전, 10년 전 기사나 참고 자료를 첨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강의 자료를 보면 새로 만든 따끈따끈한 강의 자료가 아니라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만든 강의 자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으른 강사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를 배울 수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물론 원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줄 때는 예전 자료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영 관련 강의라면 1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님의 말이나 자료를 인용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최신의 사례라고 말은 하면서 너무 옛날 자료를 보여주는 것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의 출산율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3년 전 출산율 그래프를 가져오시면 신뢰감이 들지가 않겠죠. 정리하자면 시대를 불문하고 통용되는 원론적인 내용은 예전 자료를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최근 정보나 사례를 알려주실 때는 최소 1, 2년 안에 자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자료를 계속 사용하신다면 이런 정보나 사례 부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요약 정리. 별점 1점을 부르는 강의 자료의 5가지 특징들. 첫 번째, 강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강의 자료. 두 번째, 자기 자랑만 가득한 강의 자료. 세 번째, 홍보만 가득한 강의 자료. 네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강의 자료. 다섯 번째, 너무 옛날 자료로 가득한 강의 자료. 제게 강의를 배우신 여러분들은 절대 이 5가지의 특징은 여러분의 강의에 포함되지 않도록 매의 눈을 가지고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자료 커리큘럼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제가 강의 자료 챕터의 마지막인 강의도 저작권이 필요해란 영상에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템플릿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 템플릿을 꼭 다운받으시고 체크하면서 강의 자료를 만드시면 별점 5점, 만점, 감동이 있는 강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저에게 배운 분들의 강의는 정말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PPT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건데요. 강의 자료 챕터도 끝까지 힘내서 집중력 잘 끌어올려 주시고요. 아자아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